네,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약 160억 원의 사용처와 검찰의 관련 수사, 문객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성남FC에는 이 후보의 측근들이 구단 임원으로 줄줄이 포진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이 성남FC 후원금액 보면 FC 자체에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거기 들어앉아 있고요. 6개의 기업이 한꺼번에 성남 축구 구단이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내고 광고비를 내고 한 것이 과연 이게 순수한 광고비냐, 아니면 광고비와 후원비라는 명목 아래 최소한 이재명 측근들의 일자리와 밥벌이를 만들어주고 그 물밑에서 유용된 사항, 심지어는 다른 자금으로 흘러간 의혹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은 제기돼 있고, 그 후원금을 통해 어떤 특혜를 받았다, 그것이 이재명 후보나 그 측근들의 주머니까지 돈이 흘러갔다라는 어떤 그런 제보가 있다고요? 그 측근들까지 간 것은 있고요. 예. 그 측근이라는 것은 지금 정진상 정도의 측근은 아니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잠깐 언급했는데 성남FC에 이재명 후보가 구단주였던 거죠. 그런데 구단 임원들을 보니까 당시 대표이사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의 대표로 자리를 옮겼고요. 또 FC 감사를 지냈던 분은 현재 이재명 후보 캠프에 소속돼 있다. 그리고 FC 대표이사를 지냈던 또 다른 윤모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비서실장을 지냈다. 굉장히 FC 대표나 감사들이 모두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지금 이렇게 오늘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네. 이현주 의원님, 네. 이 관계들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결국 FC 후원금을 모으면서 그것이 기업들의 특혜를 봐준 것 아니냐, 어떤 연관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성남FC라는 게 그 전에 1화 성남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려워져서 성남FC로 이제 구단이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2016년도에 이제 각 기업들로부터 해서 후원금을 160억 정도를 모금을 하죠. 근데 이제 성남FC라는 그 축구 이제 이 기관이 거기 보면 중요한 임원들을 대부분 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이제 맡아서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경기도지사로 넘어오죠. 근데 이분들이 또 다 경기도로 넘어와요. 다 경기도 넘어오면서 코리아 경기도라는 게 이제 배달앱 관련된 회사고요. 또 특히 이제 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있으면서 이제 지역 화폐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또 당시에 이제 여기 성남FC는 아니지만 당시 성남시에 있었던 측근들이 또 지역 화폐로 만드는 이 경기도의 또 회사의 중요 임원들로 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유동규 씨 같은 경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을 하다가 이분은 또 경기관광부 사장으로 옵니다. 자, 재윤경 전 의원은 2017년도에 이재명 후보의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이번 성남FC 관련해서 네이버가 40억을 이제 사회복지기관에 주고 이 기관이 1억 원을 자신의 경비로 하고 39억 원을 성남FC로 넘겨줍니다. 예. 근데 그 기관의 대표가 바로 이제 재윤경 의원이에요. 예. 근데 이분은 지금 또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결국 성남시에 당시에 사업을 했던 분들이 전부 다 경기도로 넘어와서 또 경기도 일을 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계 자체가 뭔가 성남시에서 어떤 이런 후원금 모금했던 분들이 경기도에서 여전히 같이 일을 했고, 이런 관계가 과연 왜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바로 그런 의문들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한 가지 언론 보도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의 조카가 성남FC 후원금 모집 담당이었다, 이런 이제 보도인데요. 측근은 이분입니다. 이모 씨, 경기도 축구협회 부회장인데 2008년도에 이재명 후보가 분당갑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 분당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분인데, 이모 씨의 조카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FC 후원금 모집을 담당했다. 당시 성남시 관계자는 이 조카 A씨가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했다. 재정이 열악한 성남FC 후원금 모집을 담당해서 당시에도 의아해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저 정도밖에 얘기가 나온 게 없는데 이것만으로 그렇죠. 과연 이재명 후보와 어떻게 연관이 있다는 건지 아직은 좀 사실관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남FC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찰에서 2018년부터 수사를 3년 동안 해서 예. 불송치, 즉 무혐의 처리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이라면 경찰이 3년 동안 이재명 후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볼 만한 근거도 없는 것인데, 그럼 경찰은 도대체 왜 무혐의로 처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성남 FC 의혹을 다시 끌고 나오는 것은 사실 좀 지나친 공방이다, 정치적인 공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예, 한명수 부단장님. 2008년도에 당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측근이다. 그리고 그 조카다. 예, 좀 있으면 측근의 조카의 삼촌의 아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전형적인 프레임인데요.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동 때도 저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접근했는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160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좀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무슨 이상한 기업이나 단체가 낸 게 아니에요. 두산, 네이버, 굴지의 기업들이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또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후원금 모금에서 현금으로 체육단체나 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법인과 이자로 다 됐고 입증할 만한 서류는 수사기관에 다 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성남시장 구단주일 때, 그러면 구단주가 성남시장인데 시민구단인데요. 예. 시장의 옆에서 일을 도와줬던 분들이 이 구단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측근들이 가 있는 게 당연한 거다. 그 측근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 예. 아는 분들이 가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거고 지금 딱 서너 명만 골라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공격을 해대면 마치 그 모든 그 구단이나 이게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대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상한 돈이 뭐 이런 후원금 중에 일부가 어디로 흘러간 거 아니냐. 이거 예. 자꾸 맡아두어서 의혹 제기를 하고 부풀리기를 해서 덮어씌우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주장에 근거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됐던 언론이 됐던 정확하게 밝히십시오. 그 익명의 관계자 멘트로 계속적인 정치 공세하면은 다 이거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김 교수님 지금 얘기한 건 예, 뭐 맞습니다. 뭐 시장 측근들이 가 있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뭐 한민수 보십니까? 부당장이 말씀하신 건 대부분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제 지금 그 측근 A 씨 뭐 조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뭐 경기도까지 다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한 게 아니고요. 예. 문화일보하고 도화일보 기사입니다. 그 언론사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의혹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취재에 들어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저러한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그때 당시에 친했던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이 또 경기도로 옮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선거에 도와줬던 사무국장의 조카가 후원금 모집했다. 이것만 가지고 저는 저게 무슨 검은 유착이 있다고 단정 짓는 건 제가 봐도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이 왜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시에 성남시장 할 때 성남시가 구단주인 이 성남FC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유수의 성남의 관할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누가 봐도 이례적으로 많은 돈을 협찬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했겠죠. 합법적으로 했겠죠. 예. 그래서 행여라도 그렇게 합법적으로 했겠지만 그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의 후원금이나 협찬이 이재명 시장의 뭔가의 편의를 바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과도하게 비유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생각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한테 돈 준 이유가 뭡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주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고 최순실한테 주니까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합리적 의심을 조금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을 2번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성남에 판교에 새로 들어온 네이버 사옥이라든지 아니면 두산건설이라든지 예. 관련된 민원들이 많아요. 용도 변경할 때 수백억의 이익을 낼 수가 있고 인허가할 때 편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의심을 한다는 거고 의심을 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경찰이 3년간 수사해서 네. 혐의 없어 종결을 했는데 예. 다시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성남시청의 차장검사가 다시 또 수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박은현 지청장이 묵살했다는 두 가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언론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걸 좀 짚어볼게요. 아직까지는 의혹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시 불거진 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박하영 차장검사가 계좌 추적을 포함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최소 7차례 보고를 했는데 그게 묵살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박은전 지청장이 추가로 자신의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팀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사본한 뒤 직접 28건에 달하는 8,500쪽을 검토했다.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서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려던 중에 차장검사가 사직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현진 변호사님, 경찰은 무혐의 처분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다시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차장검사가 냈습니다. 그런데 지청장은 검토해 보니까 견해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결국 그것이 사건 문개기를 자인한 꼴이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일단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찰에서 3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럼 무혐의가 됐는데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서 검찰에서 그러면 혹시 다른 게 있나라고 재검토를 하던 중에 이런 내부에서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이런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예. 검찰 조직 내부에서 정리가 되기 마련인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견해 차이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청장이 스스로 나서서 지금 8천여 그쪽에 달하는 그 기록을 본인이 직접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검토하는 중에 있었던 내용들도 다 서면으로 다 기록을 남겨놨고 상급 그검찰청에 보고를 하려고 하던 중에 이제 그 담당 차장 검사가 이제 사직을 하게 되는 예. 그래서 이게 좀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경찰에서 이미 3년 동안 수사를 해서 무혐의를 했고 그거에 예. 대해서 또 그 검사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견해 차이일 뿐이지 이거를 어떤 무슨 지청장이 갑자기 묵살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근거가 부족한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큰 정치 공방인 것이죠. 근데 그걸 뒤집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수사했던 차장 검사도 다른 식으로 그 뭔가 본인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부 조직에서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분이 사직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옳고 지청장이 묵살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예.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아니 이 사건이 3년 동안 수사할 사안입니까? 그리고 또 지금 차장검사가 오죽했으면 사표를 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청장이 무슨 박사학위 논문 씁니까? 본인이 다 수사를 들여다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밑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예, 아직까지는 다 의혹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조그만 밝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 이재명 후보가 집권당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다 보니까 예. 모두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 시점이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일개 야당의 기초단체장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면은 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전 탄압 정권들에서. 그리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왜 이 시점에 검찰 내부의 정보가 언론에 자꾸 나오고 있는지 이거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으니까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